잘 배운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는 인간관계 4가지 다짐. 거절은 정중하되 단호하게 한다. 잘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거절을 잘한다.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무례한 부탁을 들어주면 스스로도 힘들어지고 자칫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죄송하지만 그 부탁은 제 사정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몸짓은 정중하지만 눈빛은 단호하게. 그것이 장기적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안다. 거절을 잘 못하고 이것저것 다 받아주게 되면 나도 힘들어지고 또 상대방도 힘들어진다. 그러니 좋은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이런 잘 배운 사람들은 스스로가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범위를 정하고 자신의 역량 밖인 도움은 정중하되 단호하게 거절한다. 어떤 관계에서든 뒷담하지 않는다. 뒷담은 참으로 달콤하다. 누구나 맞지 않는 사람은 있고 어떤 경우에서든 불편한 상황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잘 배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서든 절대 뒷담하지 않는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내 편도 없다는 걸 알기에 내가 했던 뒷담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빗으로 꽂힐지 모르기 때문이다. 뒷담은 할 때는 시원하고 좋으나 하고 나면 찝찝하고 불편하다. 잘 배운 사람들은 어디에서든 스스로가 떳떳하고 당당하기 위해 그 달콤한 유혹을 잘 참아내고 소탐대실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산다. 상대방의 삶을 시기질투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러워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잘 배운 사람들은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되 상대방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간다. 비교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불행을 야기하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행위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비교를 계속하게 되면 스스로가 피폐해진다.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다. 나의 부족함만 계속해서 조명하고 집중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살다 보면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다. 기준을 남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두고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살기에 자존감이 높고 여유롭다. 먼저 인사하고 고개 숙인다. 잘 배운 사람들은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나이, 성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먼저 인사하고 고개를 숙인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만큼 자신도 존중받고 대접받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자신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사람을 개차반 취급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고개를 숙이는 작은 행위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존경받을 수밖에 없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 힘들 때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 물론 기쁠 때도 내 곁을 지켜준 사람도 참 고맙고 감사하지만 내가 힘들 때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내 인생에서 밑바닥을 보고도 내 곁에 남아준 사람들이기에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인간으로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것을 보고도 옆에 있어준 사람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별말 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만날 때마다 뭔가 발전적인 모습이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슈를 다뤄야만 할 것 같이 느껴지고, 같이 있을 때 말이 없어지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가끔은 그렇게 긴장하며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아무 말 없이 편하게 만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옆에 아무 말 없이도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미 서로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에 말하지 않아도 얘가 지금 힘들구나, 어느 정도 생각 정리가 필요하겠다 라는 걸 눈치채고 배려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배려심과 센스를 갖춘 사람들은 분명 내 인생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의 호의를 더 큰 호의로 보답하는 사람.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큰 호의로 보답하려는 사람은 항상 매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초심을 잃지 않으며 작은 기프티콘을 하나 받았더라도 기억하고 상대에게 어떻게든 자신도 베풀려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어떻게든 그 마음을 본인도 전해주려 하는 그런 태도가 서로의 관계를 훨씬 더 끈끈하고 돈독하게 만든다. 말과 행동이 예쁘고 배려 넘치는 사람. 미안해, 많이 늦었어. 괜찮아. 덕분에 여기 카페도 발견했다. 여기 좋지? 상대방의 미안한 감정을 얼른 없애주기 위해 덕분에를 사용해 화제를 돌리는 사람들을 간혹 본다. 그럴 때는 훨씬 더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저렇게 말과 행동을 배려심 있게 하지라며 때로는 경외감까지 들 정도다. 말과 행동이 처음부터 타고날 수는 없다. 예쁜 말과 상황에 맞는 행동들을 보며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야겠다 라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발전시킨 것. 말과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려심 있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부자들의 멘탈 관리법 5가지. 스스로를 믿어준다. 부자들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골치 아픈 클라이언트를 만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려 한다. 이미 지금까지 본인이 이뤄냈고 증명한 것들이 있기에 지금 힘들지만 곧 지나가리라고 생각한다. 근거가 있는 믿음은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준다.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고민을 오래도록 붙잡는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별거 아닌 일에도 좌절한다. 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진짜 큰일 났네. 그렇게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할 때 퍼져버린다. 하지만 부자들은 자신의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감정 소모하지도 않고 별거 아닌 일은 무난하게 넘기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간다.
그들은 도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도전에 앞서 도전을 하지 않아야 할 변명을 찾기보다는 일단 시작해본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고민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성공시킬까? 변하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대부분의 부자들은 긍정적이다. 마냥 긍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이되 그 상황에서 최대한의 긍정을 생각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일정하다. 과음을 하거나 폭식을 하며 다음날 아침 피곤한 채로 불쾌하게 일어나기보다 상쾌한 아침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든다. 아침의 기분이 하루를 좌우하고 하루의 기분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자연스레 멘탈도 관리된다. 오히려 좋아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은 오히려 좋아 라고 생각한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어찌할 순 없으니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극복해야겠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미 일어난 부정적인 일에 대해 계속해서 자책하고 좌절하면 그 일은 더욱더 커져 나를 잠식한다. 그 일이 자신을 잠식하기 전에 얼른 마음속에서 지워버린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는 결국 계속해서 좋은 멘탈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감정 기복을 줄일 수 있는 4가지 방법.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줄여라.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대개 상대방보다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높기에 그 자책도 심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책은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본인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스로에 대한 높은 기준을 조금만 낮추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는 칭찬하는 연습을 하자. 나 왜 이것밖에 못했지? 아, 진짜 쓸모없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쉽지만 이 정도면 잘했지. 다음에 좀 더 잘하자. 고생했어. 라며 스스로의 성취와 그 과정을 칭찬하는 연습을 하면 좋다. 기분이 안 좋은 근원을 찾아라. 어떤 것이든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한순간 화가 나거나 슬퍼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고 자라 연인이 잠깐이라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거나, 또 누군가는 넌 진짜 쓸모없어 라는 전 직장 상사에게 트라우마가 생겨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순간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한다. 순간적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질 때는 괜찮아지겠지 라고 스스로에게 의미 없는 위로를 하거나, 미안, 내가 욱하는 성격이라서 라며 상대방에게 뒤늦은 사과를 하는 것보다는 그 감정의 근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감정이 폭발하는지,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기분이 끌려가는지 솔직한 나를 마주보고 감정을 대하며 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해라. 운동은 엔돌핀을 솟게 하고 에너지를 돋구며 체력을 증진시키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기분이 우울할 때 밖을 30분 정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기분이 나아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몸을 움직여 땀을 내고 활동성을 부여한다면 우리가 하던 고민과 크게 생각하던 감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다. 주기적인 운동은 감정의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 좋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 나와 잘 맞는 정말 좋고 편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 나의 약한 모습을 기꺼이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내 모습조차 100% 받아들여주고 걱정해주며 더 나은 방안을 같이 생각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나의 트라우마나 아픔을 공유하면서 적당한 해결책을 찾아 나간다면 감정 기복은 차츰 해결된다. 굳이 그렇게 해결책을 찾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행복함을 느낀다면 감정의 기복도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괜히 미안하고 또 내가 피해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무리한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주고 힘들어하는 경우. 하지만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명확하다.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라서 그렇다. 그들은 자신이 이걸 상대방에게 해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 도움으로 인해 상대방이 행복하게 될 거라 생각해 거절을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실망하지 않게 그 감정을 본인이 해결해 주려고 한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해결하고 살아야 될 문제인 것이다. 내가 해줄 수 없는 일, 힘든 일도 있는 거지라며 체념할 줄도 알아야 한다. 남의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투철하며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려 한다. 하지만 그런 호의는 나중에 스스로를 옥죄고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지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기에 내가 반드시 도와줄 거야 보다는 내가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결국 스스로가 이겨내야 될 문제겠지 라며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한 스푼 덜어내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 책임감을 덜어놓았을 때 상대방도 우리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을 것이고 그렇게 서로가 부담이 되지 않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둘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원만해질 수 있다. 상대방의 모든 고민과 부탁을 들어줄 필요도 해결해줄 필요도 없다. 남을 위한 책임감을 덜어내서 나를 위해 쓰자. 조금 더 나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 정중하되 단호히 거절하자.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니까.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의 특유의 5가지 태도. 주변의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자랐기에 상대방에게도 사랑을 줄 줄 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의 긍정적인 반응과 진심의 리액션을 보여주며 그
그 사람이 스스로 주인공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예의 바르고 사교성이 좋다. 모난 구석이 없기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류애가 충만하다. 그렇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누군가의 격 없이 친해지는 게 어렵지 않다. 모르는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웃으며 인사한다거나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친구 소개받고 왔어요 라는 식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며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들은 특유의 에너지로 상대방의 경계와 의심을 깨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여준다.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철저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저 나는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좋습니다. 이기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더른을 공경할 줄 알고 기본적인 예의범절이 굉장히 뛰어나다. 내가 대접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대접해준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이 있다. 자신의 몫은 무조건 잘 해내고 어떤 일을 맡아도 이걸 나한테 시켜 라기보다는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긍정적인 고민을 한다. 그렇기에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고 자신의 임무를 100% 완수한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고 어떤 것이든 잘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스스로의 확신이 있기에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 자신이 맡은 일을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고민하고 연구하며 해결할 방법을 찾기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겨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신뢰감을 듬뿍 준다. 미안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게 자신에게 손해이고 얕보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이 관계를 더 발전시킨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한순간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평생의 단단한 관계 형성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인정하고 사과하며 자신이 도움받은 일이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는다. 이런 겸손하고 배려 깊은 태도가 그 사람의 좋은 이미지를 형성한다. 상대방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본다. 사람을 볼 때 단점만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특유의 예쁜 눈으로 사람들의 장점을 본다. 누군가는 예민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섬세하다라는 단어를 표현하거나 싸가지 없고 별로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도 자유로워 보이고 본인의 주관을 확실하게 표현하던데 라고 치환한다. 이렇게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며 상대방을 인정해주기에 상대방도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